안녕하십니까. 새벽조교 전문예상가 강백호입니다. 5월 18일 일요경마 강백호의 경주별 한마리 코너에 와주신 경마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는 또 금요일부터 많은 비로 인해서 경주로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불량주로에서 경마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7경주에선 스포츠 조선배, 또 8경주에서는 스프린트 시리즈 마지막 관문 서울 마주협회장배 대상경주가 펼쳐지는데요. 초반에 무조건 앞선에 나간다고 유리한 선행만은 아닙니다. 따라가는 선입전개 마필들이 지난주에도 좋은 성적을 내줬던 만큼 이번 주 역시도 무조건 선행을 고집하기보다는 따라가는 선입전개 속에 최선을 다해볼 마필들을 공략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역시도 강백호는 인기마보다는 좀 더 배당을 내줄 수 있는 복병권 마필들을 추천드리는 만큼 잘 참고를 하셨다가 좋은 결과 연결시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강백호가 준비한 5월 18일 일요경마 1경주부터 출발합니다. 자, 출전두수 8마리에 1경주와 2경주가 분할이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1300m. 자, 일단은 안쪽에 있는 2번 특급 파티가 많은 인기를 모으는데, 자, 1300m의 거리적인 경험이 없다라는 겁니다. 조재루 기수가 이번 경주를 대비해서 훈련 강도를 좀 더 대폭 끌어올린 마필이고, 어차피 인코스의 2점으로 선행을 나간다라면 좀 더 뛸 수 있는 마필. 자, 5번 와일드 해피도 어느 정도 인기를 모으는데 이 마필은 직전에 실격을 당했던 마필이라 조금은 조심스러운 마필이다 말씀드리겠고, 자, 6번 황금 마스크라는 마필도 57kg. 사실 기승기수가 덜덜하죠. 모두 다 두 번 다 임다빈이가 타고도 안 됐는데 과연 김태훈이가 얼만큼 걸음을 끌어낼 수 있을지. 자, 하지만 6번 황금 마스크도 다이나믹 송과 병합훈련도 잘 소화를 했고요. 자, 외곽에 있는 18번 화이트 로맨스 아직 두 번의 경주를 치르기는 했는데 별다른 걸음은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필도 직전 경주 4코너에서 머리를 들면서 밖으로 좀 삐지는 모습을 봤는데 이번엔 발길이라는 마필과 병합도 잘 소화를 한 만큼 8번 화이트 로맨스, 오히려 와일드 해피보다는 화이트 로맨스가 훈련 상태가 더 좋다라고 설명을 드리겠고, 자, 여기서 무조건 노려야 될 마필은 17번 화이트 스터닝 월드입니다. 자, 앞말인데요. 아직까지는 작년 12월 달에 입상을 하고 최근에 두 번 다 모두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러자 이번에는 훈련 강도를 좀 더 끌어올렸고, 오히려 직전에는 1번 게이트가 더 독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안쪽에 있는 2번 특급 파티도 2착 승급에 걸려 있어서 최선은 다하겠지만 오히려 거리 경험이 있고 또 훈련 시의 걸음은 7번 스터닝 월드가 강백호는 좀 더 높게 평가를 하고 들어가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최종 막권 전략은 7번, 2번에 6번, 8번까지 이런 마필들을 공략을 한다라면 크게 어려움은 없을 서울 1경주 7번 스터닝 월드를 자, 중심에 놓고 분산 배팅으로 1경주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서울 2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공백을 갖고 나온 9번 게이트에 있는 와일드 위즈. 자, 거의 10개월 만에 나왔는데요. 훈련 상태 이상 없고 또 이번 경주는 워낙 약한 상대를 만났기 때문에 실수만 하지 않는다라면 9번 와일드 위즈는 와야 된다. 텐코리아라는 마필과 병합도 잘 소화를 한 만큼 9번의 후착 찾기 싸움인데요. 자, 안쪽에 1번 레전드 룰주. 참 김태훈 기수가 토요일부터 좀 인기마에 기승을 하는데, 솔직히 저는 김태훈 기수가 이렇게 말을 잘 타는 기수는 아니죠. 자, 운이 좋아서 한 번씩 겨들어오는 그런 기승술이기 때문에 팔린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세게 볼 정도는 아니고, 4번 파인핑크가 앞말치고는 직전보다는 강도를 좀 더 대폭 끌어올렸습니다. 작년 12월 달 뛰고 24주 만에 나오는데 외산 4등급 빅토리퀸. 자, 그 녀석도 큰 능력은 없지만 나름대로 빅토리퀸과 병합훈련도 잘 소화를 하고 나오고 있고, 자, 문제는 뭐냐면은 마체가 좀 적은 마필이기 때문에 출발을 어떻게 받느냐, 발주를 어떻게 끊고 나오느냐가 관건이 되겠고, 자, 6번 썸씽 다크 김옥성 기수 지난주를 58배짜리를 한구라 해줬는데 요번엔 좀 사이즈가 강한 상대를 만났다 말씀드리겠고, 7번 게이트는 타이거 K가 문제죠. 직전에 이영호가 타고 레이스가 빠르다 보니까 전혀 앞선에 나가지를 못하고 개발을 보였습니다.
요번에는 특별한 선행권이 마필이 없어서 7번 타이거 K가 선행을 나갈 수 있는 찬스고, 요번에 또 유승환이가 열심히 조교를 했는데 유승환 기수가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죠. 존재 값어치가 점점 가면 갈수록, 옛날에 실버 울프나 탈 때 말을 잘 탔지만은 최근에 완전히 뭐 바지 기수가 돼버려 가지고 정말 배팅하기가 좀 어려운데, 자 그래도 일단 전개는 7번 타이거 K가 앞선에 나갈 수 있겠고, 자 여기서 2변을 노려볼 마필은 바로 8번 홀리카이저라는 마필입니다. 전혀 인기를 모으지 못하고 아마도 현장에서는 안 팔릴 마필입니다. 이 말은 직전 경주에 오랜 공백을 좀 갖고 나왔는데, 이번엔 마이트캡이라는 마필과 병합도 잘 했고, 자 어차피 따라가면서 앞선에 나가는 마필도 강자가 없다라면, 그렇다고 뒷심이 있는 거는 9번 와일드 위주뿐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8번 홀리카이저도 이번에 감량이 이점이 좋기 때문에 배당의 메리트가 있다. 그래서 배팅권의 중심 마필은 9번 와일드 위즈가 되겠지만, 자 2변을 노려볼 마필은 바로 8번 홀리카이즈다. 그래서 최종 막권은 9번을 놓고 때리는 가운데 8번 마필은 꼭 한번 다양한 승시까지 노려볼 값어치가 있다. 또 배당도 안고 있기 때문에 뭐 복승 3보까지 노려볼 수 있는 서울 이경주. 다른 놈은 몰라도 9번 와일드 위즈는 결승선 지나서 풀 뜯어먹고 앉아있고 나머지 것들이 혼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3경주 1700m로 펼쳐지는 경주고요. 과연 이 고스트 클리솔이 많은 인기를 모으고 또 후진입을 신청을 했는데, 뭐 훈련은 잘했습니다. 대물이라는 마필과 훈련도 잘했고, 사바나 천리 마차나 끌러가면 딱 맞을 것 같고, 또 순위 서울은 훈련 강도를 좀 더 끌어올리면서 빅토리킹과 병합도 잘했고, 7주 만에 나왔지만은 뭐 일단 따라가는 전개. 뭐 텐코리아라는 마필도 이번 경주를 대비해서 병합 훈련을 하면서 의지 있게 보였는데, 이 탱코리아라는 마필은 그 이경주 와일드 위즈인가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와일드 위즈와 병합 훈련을 했습니다. 요 탱코리아도 57kg라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는 마필이고, 자 여기에서 변화를 주고 나오는 마필은 바로 6, 4번 썬더라키라는 마필인데요. 이 말은 최근에 전 김효정이도 타고 CC용이가 직접 장추열이도 탔는데, 요번엔 CC용이가 직접 팔을 걷어붙이면서 훈련을 좀 하면서 강도를 좀 더 올렸습니다. 자 어차피 이번 경주는 인기마의 걸음 차이가 크지 않은 경주입니다. 뭐 그렇다고 11번 뭐 고스트 크리솔도 직전에 인코스의 최적 전개로 왔기 때문에 게이트가 최외곽이라면 부러져도 할 말이 없다 말씀드리겠고, 자 이번에 반드시 노려볼 마필은 10번 챔피언스 필드라는 마필입니다. 최근 경주에서 1700을 뛰고 있지만 다 가서 좀 깨졌습니다. 자, 하지만 이번에는 외선에서 빠른 선입 전개도 가능한 마필이고, 레이스가 그렇게 빠른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 기승유예를 하고 나온 정우주가 정성을 다하면서 지난주부터 칼을 갈고 나오는 마필입니다. 자 그런 만큼 서울 3경주는 10번 챔피언스 필드의 고스트 크리솔이 기본 막권이고, 사실은 여기 출전한 마필들이 몇 마리 빼고는 조금 있으면 다 마차나 끌러가면 딱 맞을 마필들입니다. 흔히 말해서 똥말 개상똥말들만 모연 경주이기 때문에 오히려 3번 또순이 서울이라든지, 거기에 4번 썬더 럭키라든지, 뭐 7번 텐코리아 요런 마필들, 저는 10번 챔피언스 필드, 자 11번 고스트 크리솔이 부러지는 순간은 배당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서울 3경주는 다른 놈 몰라도 바로 10번 챔피언스 필드를 좀 더 강하게 노리면서 서울 3경주 나머지 마필들 분산 배팅으로 공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부산 1경주입니다. 자 부산 1경주는 일단 외곽의 오늘의 순간 진겸기수. 자 이번 경주는 외곽에서 이 정도 편성에서는 앞뒷방이 있기 때문에 실수만 하지 않는, 정말 저는 뭐 진겸기수를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는 기수지만 마필의 능력만큼은 여기서는 워낙 상대 마필들이 약한 상대를 만났기 때문에 9번은 인정을 하겠고, 후차권이 좀 난타전인 것 같습니다. 안쪽에 2번 스페셜 윈더 최상현 기수 이번 주 기승 유예를 하고 나오고 있고, 자 4번 당대 스타도 일요일 날 딱 한 마리 타는 최시대 기수. 자 여기에서 두 마리 동반 출전을 시킨 6번 모르페우스. 자 이 모르페우스 같은 경우는 김혜성 기수인데 금요일 날 말 타다가 현기증으로
뚜껑이 훌러덩 열리니까 안 타버리더라고요. 근데 김혜선이가 타려고 했던 말들이 다 부러졌습니다. 자, 6번 팔리든지 말든지 김혜선이든지 김여사든지 가든지 말든지 제껴놓고, 자, 여기 8번 솔레다르. 자, 부담 중량은 줄었고 이번 경주 외곽에서 따라가는 전개인데, 이것도 보면은 등짝이 다 덜덜한 기수들만 모여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 오늘의 순간을 놓고도 후차권이 좀 난타전인데, 자, 저는 이번 경주는 좀 고배당 마필. 어차피 9번 오늘의 순간은 대가리가 있지만 후차권에 바로 김동현이 아유 정말 짜증나는 기수인데, 이 베르다라는 마필은 감량도 있고 요번에 김동현이가 직전에 출발이 좀 늦어졌는데 뭐 사실 27번을 뛰면서 걸음 다 뛴 마필이나 마찬가지죠. 자, 하지만 이번 경주 따라가는 전개 속에 막판 끝걸음을 끌어낸다면 이변의 마필로 3번 베르다. 어차피 부산 1경주는 강축이 있기 때문에 충마의 후착 찾기 싸움 9번에 붙여서 2번 스페셜 윈드, 3번 베르다, 4번 당데스타, 8번 솔레다드, 요 네 마리에서 끝날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런 만큼 나머지 마필보다는 9번을 놓고 후착 찾기 중에 2번, 3번, 4번, 8번 중에서 후착을 압축해야 되는 부산 1경주. 다른 놈은 몰라도 9번 오늘의 순간은 와야 되는 경주 판때기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4경주로 갑니다. 자, 4경주는 인기만 안쪽에 1번 칸누트 조교만 좋은 마필입니다. 앞말이고요. 안쪽에서 맨날 가서 깨진 마필이고 언제는 안 갔나요? 4번 터보차지 이동화 기수 조교 강도를 조금은 높였는데 목스임이 그렇게 부드럽지는 않은 마필이고요. 동키 플레이 앞말에 55kg. 뭐 마필의 훈련 상태는 이상은 없지만 그 국산 6등급 그 신말을 병어훈련으로 맞춰주는 모습인데 부담 중량이 좀 늘어나서 과연 1400m 뒷심은 있지만은 앞선이 좀 치열하게 움직인다라면 100% 이게 대가리가 맞을지는 뛰어봐야 되는 마필이고, 자, 코탑 정우주 기수인데요. 자, 이번 경주 직전에 좀 출발을 하면서 밖으로 기대는 모습이었는데 직전에 승급전이었고 요번에는 정우주가 또 공을 많이 들고 나오는 만큼 무시할 수 없겠고, 라라걸. 자, 이 말이 라이언하트라는 토요일날 인기만데 그 녀석과 병업을 하는데 오히려 조금은 좀 뒤처지는 모습이지만 뭐 문정균 기수가 이번 경주 아낄 이유는 없는 마필입니다. 승급전이고 특히나 또 8조 최용구 마방이 상금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가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경주는 8번을 놓고 때리는 게 아니고 누구를 놓고 때리냐? 자, 부산에서 올라온 서승훈 기수. 자, 이 아마도 서승훈 기수가 서울에 올라와서 하만식 조교사 마방의 러브콜을 처음 받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원더풀 패스 같은 경우는 마체는 좀 적은 마필인데 부담 중량도 좀 높아졌고, 자, 하지만 기본적인 순발력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번엔 또 강도를 좀 더 대폭 끌어올리는 그런 새벽 훈련 시의 발걸음을 보였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동키 플레이가 따라오는 전개에 추입을 한다라면 오히려 6번 원더풀 패스가 서승훈 기수 초반부터 적극적인 선입 전개로 레이스를 풀어나간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겠다. 자, 그래서 6번 원더풀 패스를 추천을 드리면서 다음 부산 2경주로 갑니다. 자, 부산 2경주는 강백호의 현장 승부처가 되겠고요. 자, 8번 게이트는 골든 카드. 자, 또 이번 주 지난주 금요일 날 마지막 경주에서 240배를 놓쳤고 오늘 또 금요일 날 마지막 경주에서 뭘로 이 모주노의 1번 5번을 50배짜리를 때렸는데 저는 이 모주노 자체를 인정을 안 합니다. 아무리 거리를 줄여 나왔던 헤레비를 했던 이 모주노 자체를 믿을 수가 없는 그런 기수고, 8번 위너스 루키 이용락도 마찬가지고, 자, 매직쇼 승급전에는 데뷔전 나서는 마필. 자, 유강희의 바벨 커먼, 안쪽에 신윤섭이의 성실 월드. 참 기수들 보면 돈질하고 싶은 생각이 딱 떨어지는 경주인데 그래서 한번 승부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어차피 7번 골든 카드가 강력히 대가리로 팔리지만 결승선 지나봐야 지가 대가리입니다. 자, 그래서 말이 필요 없다. 이번 경주는 등짝들이 다 덜덜하다. 그 누구도 뭐 믿을 수 없는 기수들. 진짜 말이 끌고 들어와야 오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부산
이경주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저배당 뒤로 하고 뭐 조교 때 보니까 이 정도 편성에서는 그냥 와야 되겠다는 말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인기마와 복병마까지 엮어서 한번 부산 이경주를 현장 승부처로 공략을 하는 만큼 허접대기 기수들 다 모두 뒤로 하고 제대로 한번 중배당까지 노려볼 수 있는 마피를 놓고 부산 이경주 현장 승부처로 공략을 합니다. 다음 서울 오경주 1400m고요. 이번 경주는 3번 학산카이로 부담 중량은 늘었지만 뒷심이 좋은 마필이고 5번 킹 어리어. 자, 직전 경주 상당히 가벼웠던 주로 해서 6마신의 선행인데 이번에 선행을 못 가면 어떻게 될까요? 가도 1400m는 저는 검증은 필요하다. 승급전이고요. 6번 스터닝 플래터 57kg의 장추열 기수. 14주에 공백을 갖고 나왔는데 뭐 마필의 훈련 상태는 이상은 없는데 문제는 파행기와 공백이 있다. 거기에 57kg라면 한계 부담 중량을 짊어졌다. 자, 여기서 놓고 때릴 마필은 탭틴 정도가 되겠습니다. 문병기 조교사에서 문세영 카드를 꺼내 들었고, 자, 직전에 임다빈이가 1번 게이트 완전 개 삽질을 해놓은 마필인데, 자, 외곽에서 빠른 앞선 전개도 나와준다라면 이번 경주는 충분히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는 마필이고, 자, 2변을 노려보려면 안쪽에 1번 카일리라는 마필인데 이것도 뭐 8조에서 말 관리가 잘 안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월요일 날은 보조주로 해서 내주로까지 이렇게 좀 나와서 훈련을 했고 코스 이점이 좋기 때문에 어영부영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어깨 힘 빼고 타면 2변을 노려볼 마필은 바로 1번 카일리. 자, 조한별이도 그래도 한 주에 한두 마리씩은 꼭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카일리가 요번에 훈련에 좀 변화를 조금 보였기 때문에 인코스의 2점으로 한번 2변을 노려볼 마필이다. 자, 놓고 때릴 마필은 그래도 10번 탭tit 문세영 기수가 제일 좀 나은 전개를 풀어나가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뭐 6번도 좀 부담 중량이 높고, 그러고 5번 킹오리어도 승급전이라면 오히려 안쪽 게이트에 1번 카일리가 좀 2변을 노려보겠고, 김태희 기수의 7번 올포이어 드림도 뭐 나름 가능성은 있는 마필입니다. 훈련 강도도 좀 높였고 했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 위주로 공략을 좀 해봐야 될 수 있는 경주다. 자, 하지만 배팅권은 10번. 자, 탭틴을 놓고 탭틴을 대가리 놓고 기본 막고는 확산 카이로지만 1번 카일리 거기에 6번 스터닝 플래터 뭐 7번 올포이어 드림 이런 마필들도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부산 삼경주입니다. 1600m. 자, 부산 방송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제가 하나 더 설명을 드릴 게 있는데 4월 첫 번째 주부터 그러니까 이번 주 5월의 3주차 금요 경마까지 총 7주 동안 7주 동안 14일 동안 경마가 치러졌습니다. 그런데 1번 게이트에 있는 마필들이 1번 게이트를 배정을 받았던 인기마가 됐든 복병마가 됐든 지금까지 몇 마리가 들어왔냐? 딱 3마리뿐이 못 들어왔습니다. 참 우습죠? 어떻게 보면. 자, 그만큼 희한할 정도로 최근 한 달 반 동안 부산 경마장 1번 게이트에서 출전 게이트를 받은 마필들이 그렇게 못 들어왔습니다. 금요일 날도 마찬가지 한 마리도 못 들어왔습니다. 지난주도 그렇고. 지금 한 달 반 동안 딱 3개 경주에 1번 마필만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역시도 인기마의 접전 경주고 안쪽에 김동영이 1번 게이트, 2번 승천하는 해 모준호 기수, 참 3번 이성재 기수의 퍼펙트한. 자, 기수를 부르다 보면 참 깜깜합니다. 좀 머리통이 지진이 나고. 자, 6번 나이스걸 암말인데 많은 인기를 모으는데 과연 이 말도 인기마의 값어치를 할 수 있을지. 자, 8번 스타포스 서강주 기수. 권승주 마방에서 6번과 8번 두 마리를 양동 작전을 구사를 할 수 있는 마필이고요. 뭐 대가리 마필은 은경이의 9번 글로리 윈드. 뭐 이번 경주는 외곽에서 선행도 나갈 수가 있는 마필이고 뒷심도 있는데 워낙 상대 마필들이 좀 허접한 그런 경주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9번 글로리 윈드는 좀 어느 정도 인정을 하겠고, 자, 문제는 과연 6번 나이스 걸을 때릴 수 있는 막걸리냐 1600m에서
직전에도 인기 1위를 가지고 부러졌던 마필인데, 자 과연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려보고 싶고, 뭐 3번 게이트나 퍼펙트한도 이성재 기수 나름대로 이번 경주를 준비하는 과정을 놓고 봐서는 뭐 조교는 잘 했는데, 글쎄요 한번 뛰어봐야 되지 않을까. 자 그렇다 보니까 이번 경주 뒤에서 올라올 말을 찾다 보니까 1번 이글파워입니다. 근데 그동안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1번 게이트 마필이 거의 못 들어왔다. 근데 왜 김동영이를 추천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도 하시겠지만은, 오히려 이 말은 김동영이가 안쪽을 파고들기보다는 어차피 발이 느린 마필이기 때문에 직선에서 끝걸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직선에서 오히려 나이스 빅걸보다는 직선에서 라스트 탄력은 더 좋다라는 거죠. 또 이 말은 아직까지는 10번 정도를 뛰어봤지만은 요번에 김동영이를 태운 것을 본다라면 한번 이변을 노려보지 않을까. 매번 이용나기에서 하다 안 되니까 바로 김동영이를 태운데, 이 김동영 기수도 믿을 수 있는 기수는 아닙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한 20번 타면 한 번 들어올까? 자 그래서 1번 이글 파워를 복병 마필로 설명을 드리면서, 배팅권의 중심은 9번이고요. 복병권의 마필은 바로 1번 게이트는 이글 파워는 다양한 승식으로 노려볼 값어치가 있다. 왜? 안 팔리니까. 팔리면 설명 안 드리죠. 안 팔리니까 김동영이라도 한번 추천을 드리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다음 서울 6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1번 에클레오 파워가 시시원 기수의 대가리로 팔리는 순간 제가 승부 경주로 공략을 해보자. 1800m, 지금 최근보다는 거리를 늘려나왔고 뒷심이 좋기 때문에 대가리로 팔리는데, 저는 1번 에클레오 파워가 부러지는 그림으로 현장 승부처를 공략을 합니다. 어차피 서울 6경주, 9경주, 11경주 딱 3개 승부처를 공략을 하는데, 1번 에클레오 파워 지금 이 말이 모두 3번 동안 다 늑발을 하고 올라온 마필입니다. 거리가 늘었다고 해서 더 결코 유리하지는 않다라는 거죠. 다만 장점이라면 뒷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일요일날 경주로가 빠르든지 올라오다가 가랭이 찢어지면 저도 뭐 시시온 기수 못 올 수 있다. 그래서 강백호는 현장 승부처로 한번 공략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일본이 부러지는 그림이라면 약간의 중배당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경주고요. 뭐 강백호가 현장에서 저 배당, 빨갱이 배당에 쩔쩔매지 않는 그런 배당으로 한번 현장에서 공략을 하는 만큼, 자 현장 승부처 서울 6경주 1번 에클레오 파워 대가리 팔리지만 부러질 확률을 열어놓고 넉넉한 중배당까지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 4경주고요. 부산은 2경주와 4경주가 승부처인데, 요번 경주를 제가 현장 승부처로 공략을 할 예정입니다. 자 일단은 간략하게 3번 윈드타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냐면, 요번에 승급전이고 구전염 여파가 길어진 마필이고, 4번 퀸즈 드래곤이라는 마필도 인기를 모으지만 지구력이 부족하고 승급전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6번 월드 스트리켓 김혜선 기수, 자 이게 앞에 가가지고 어떻게 버틴다고. 직전에 체중이 14kg가 빠졌고 직전 왼쪽 뒷다리 편자를 빼고 뛰었지만은 신발을 신고 뛰어도 안 됐을 것 같다. 자 7번 끝판여걸도 이번 경주 김동희. 자 외곽의 10번 퀸티케도 서강주 기수. 자 인기 마필들의 걸음 차이가 크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제가 놓고 때리는 마필을 한 마리 설명을 드립니다. 바로 10번 퀸티케는 놓고 때릴 겁니다. 하지만 후차권의 마필들은 어영부영 팔리는 3번, 4번, 6번, 7번 이거 10번 놓고 때려서는 빨갱이 배당 다 때려서 돈이 안 되는 경주죠. 자 그래서 인기마 2마리 딱 잘라내고 10번 퀸티케 놓고 나머지 막권 사먹기 좋은 쪽으로 때리는 만큼 저배당에 쩔쩔매지 말고 한번 넉넉한 중배당까지 한번 노리면서 부산 4경주 10번 퀸티케 대가리 놓고 짭짤한 배당까지 한번 노리는 현장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다음 서울 7경주, 자 스포츠 조선배 대상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현등급 마필과 승급전에 나서는 2000m의 장거리 경주. 자 2등급 마필과 3등급 마필이 같이 뛰는 경주이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에서 우승을 하면 1등급으로 승급을 해야 되는 장거리의 뚝심을 기대하는 경주입니다. 안쪽에 1번 이크립스 아너 게이트 2점은 상당히 좋은 반면 과연 2000m
자, 이번에 공백도 있고 IM장과 병합을 잘했고요. 3번 나이스 태양. 앞장에 가면 잘 뛰지만 5kg의 부담 중량이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마필. 지그라터 직전에 거세를 하고 나와서 개발을 보였으나 크라운 함성과 병합을련도 잘 소화를 했고, 태평 레전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잘 뛰고 있습니다. 다만 승급전에 거리가 좀 늘어났지만 최근에 조시발로 보면 한 번 더 해볼 만한 마필이고요. 음파사랑 작년도 코리안 더비 대상 경주의 우승이 맞지만 완전히 마탱이가 가가지고 최근에 뛰는 걸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요번에도 또 인기를 좀 모으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자, 저는 일단 등짝 자체를 유승환 기수 뒤로 돌려봤고요. 문제는 이 용암세상이라는 마필이 19조 마필인데, 이 19조가 곽영효 조교사가 이번에 그 뭡니까 마사회에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방이 해체가 돼서 12조로 가 있는데, 최근에 뛴 행보를 놓고 본다면 또 12번을 뺄 수가 없는 마필이죠. 또 이역 기수고. 자, 그렇다 보면 외곽에서 전개도 유리하고, 다만 2000m 얼만큼 뛸지. 자, 그렇다면 여기서 관심을 꼭 갖고 안고 가야 될 마필은 7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록 승급전에 거리는 좀 늘었다 하더라도 직전에 뛰는 걸음을 놓고 본다라면 충분히 앞뒷방을 모두 갖추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 어차피 초반에 발빠른 마필들은 있습니다. 한쪽에 3번 나이스 태양이라든지 11번 용암세상. 하지만 요번에도 이동화 기수가 훈련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저는 혈통적으로는 봤을 때 포입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외산 마필이나 마찬가지죠. 나머지 마필들이 모두 국산 마필이기 때문에 7번 태평 레전드는 승급전이지만 포입형 각지를 지니고 포입형 마필이고, 또 최근에 3연승은 고스톱판에서 뽀찌로 받은 3연승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개도 모두 유리한 만큼 7번 태평 레전드는 꼭 노려볼 값어치가 있다. 과연 용암세상이 외곽에서 직전에 8마신 차이로 여유있게 우승을 했지만은 과연 얼만큼 더 뛰어줄 수 있을지, 최근에 뛴 행보를 놓고 본다면 충분히 능력 마필은 맞지만은 7번 태평 레전드도 절대 견주어 놓고 본다면 밀리지 않을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음 부산 5경주고요. 이번 경주는 8번 브루크 킹맨. 일단 순발력이 좋고 직전 경주에도 외선에서 빠른 앞선 전개, 여기서는 대가리로 인정을 좀 하고 들어가야 될 마필이 되지 않을까. 김태현 기수도 이번 주까지 끝나고 다음 주부터 기승정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브루크 킹맨. 자, 멀로 기수가 금요일 날 펄펄 날랐습니다. 오랜만에 먼지 기수다 이렇게 별명을 붙였었는데, 자, 이번에 윈드블루 또 인코스 2점으로 따라가는 전개 선입으로 레이스를 풀어나간다라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마필이고요. 3번 광야의 함성. 자, 승급전이고 이번 경주 권호천 기수인데 중반 탄력도 갖추고 있고, 6번 스타 퓨리. 자, 일단 등짝 자체가 이성재의 부담 중량이 늘었다. 믿어 못 믿어 마필이고. 자, 여기서 관심을 가져야 될 마필은 복병 마필 영광의 함성입니다. 이 말이 직전 경주 출발이 상당히 늦어졌고요. 마지막에 올라올 때 이 8번 블루크 킹맨과 같이 뛰었는데 격차는 좀 컸습니다만도 그때는 이성재가 타고 완전히 좀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자, 이번에는 최상현이가 기승을 하면서 라스트 탄력이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마필이고 좀 배당을 안고 있기 때문에 9번 영광의 함성. 자, 이번 경주를 대비해서 최근에 결정타는 부족하지만은 막판 뚝심은 갖추고 있는 마필이다. 오히려 내측보다는 외곽 게이트가 더 유리할 수 있겠고, 또 최상현이가 다음 주까지 기승 유예를 했기 때문에 되든 안 되든 한번 강공을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고, 또 외곽에 있는 11번 부경 라이언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복병 마필입니다. 외곽에서 1400 거리를 줄여 나왔기 때문에 따라가는 전개 막판 한 발을 써본다라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마필이다. 아마도 이제 안쪽에 있는 1번, 2번, 4번이 많은 인기를 모을 텐데 오히려 외곽에 있는 9번 영광의 함성, 11번 부경 라이언, 이런 마필들도 이변을 노려볼 수 있는 만큼, 자, 8번에 붙여서 후차권 마필들은 분산 배팅으로 공략해 보시길 바라면서 다음 경주 서울 8경주로 넘어갑니다. 스프린트 시리즈 마지막 관문인 서울 마주협회장배 대상경주 1차 관문 부산일보배, 2차 관문 SBS 스포츠 스프린터에 우승을 한 빈체로 카발로.
뭐 조교사 인터뷰를 통해서라든지 뭐 마필의 훈련이라든지 능력으로 봤을 때는 뺄 수는 없는 마필이 되겠지만은 글쎄요. 3연승을 지켜낼 수 있을지, 과연 3번의 우승컵을 들어 올릴 수 있을지, 뭐 능력대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IM장 사이즈가 좀 밀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안쪽에 게이트는 좋은데 아무리 뭐 문세영이가 말을 잘 탄다 하더라도 전개도 그렇고 요번에 이클립스 아너랑 병합할 때 뭐 열심히는 돌렸고, 이번 슈퍼 피니시가 직전에 선행을 무리하게 가면서 조금 고전을 했는데 요번에 또 새벽훈련시 보면 발스힘도 상당히 좀 부드러워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자 외곽에 있는 한강 클래스도 직전 경주에 서승훈이가 타고 58km를 달고도 가벼웠던 주로였지만 상당히 잘 뛴 걸음이었고, 자 블랙머스크는 직전처럼 추입을 한번 노려보겠고, 제일 관심을 갖는 마필은 오히려 13번 블랙맘마입니다. 솔직히 저는 분명 이렇게 쉽게 무너질 마필은 아니었는데 이번에 부산일보의 SBS 스포츠 스프린터, 자 유현명이의 거기에 멀로 기수가 타고 아쉬움을, 자 그런데 이제 외곽 게이트가 불리한 건 좀 맞습니다. 하지만 안쪽에 발빠른 마필들을 보내놓고 4번 크라운 함성도 이번에 유일하게 앞말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KNM배를 포기를 하고 여기에 나왔기 때문에 일단 4번이 선행을 가면 안쪽에 2번 슈퍼 피니스가 바로 2번 매고, 자 외곽에 13번 블랙맘마라든지 또 여기에 뭐 9번 최고의 꿈이라든지 이런 마필들이 붙어 나옵니다. 이 블랙맘마 같은 경우는 작년 7월 14일 날 서승훈이가 타고 그때 당시에도 외곽에서 고전을 했었습니다. 그러고 10개월 만에 기승을 하는 건데 요번에 또 그 스카이샷과 병합도 잘 했고, 저 여기에서 서승훈 기수의 판단 능력을 한번 믿어야 되는 겁니다. 과연 외곽에서 휘감기로 갖고 넘어갈 거냐, 아니면 외곽에서 따라가면서 마지막 한 발을 쓸 거냐, 좀 고민이 많을 텐데 그래도 최근에 서승훈 기수가 대상 경주에 좋은 성적을 내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등짝 자체는 블랙맘마의 서승훈 기수 13번 블랙맘마를 저는 좀 더 강하게 노려보도록 하겠고요. 아마도 뭐 깜빡이 맞고는 3번 빈체로 카발로인데 여기다 맞건지를 못하죠. 3번 14번이 한 2.5배 정도 나올까요? 한 3배 정도 나올까? 그렇다면 여기서 환수율을 높이려면 3번을 자르든지 뭐 13번을 자르든지 해야 되는데 저는 13번은 못 자르고 가니까 저는 3번보다는 오히려 2번 슈퍼 피니시, 자 3번 크라운 함성, 자 외곽에 11번 한강 클래스, 자 더 배당만은, 정말 배당만은 바로 8번 대지 초이스입니다. 사실 등짝이 불안한 기수 중에 하나죠. 송경훈이. 자 기승정지 먹고 이번 주 뭡니까? 서울에서 이거 하나 기승을 하는데 이것도 이제 6살짜리 마필이지만 직전에 59kg를 달고 잘 뛰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57kg로 부담 중량이 내려간 반면 마지막 탄력도 어느 정도 있는 마필이고, 이번에 조교 때 보니까 걸음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최고의 고배당만은 바로 대지 초이스가 될 수 있겠다. 자 아마도 3번이 들어오면 강백호는 개망신 당하는 거고, 만약에 3번이 부러지면 강백호는 적중을 한번 만들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마 또 강백호의 말에 너무 휩쓸리지 마시고 보신 대로 느낀 대로 설명을 드리면서 강백호는 13번 블랙맘마를 놓고 한번 분산 배팅으로 안쪽에 2번이라든지 4번 크라운 함성이라든지 대지 초이스라든지 뭐 한강 클래스 뭐 이런 마필들 위주로 공략을 한다라면 충분히 환수율을 맞춰 나올 수 있다. 서울 8경주 빈체로 카발라 총 13마리가 모두 빈체로 카발로를 잡기 위해서 총력전을 펼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경주 부산 6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부산 6경주는 인기 마필 9번 미스터 킴앤 김혜선 기수, 이거 하나 믿고 배팅할 만하네. 김혜선 기수 뭐 최근에 뛴 행보를 놓고 본다라면 직전 튀르키예 트로피 경주에서 입상에 성공을 했고, 안쪽에 1번 금화디니션도 자 1번 게이트입니다. 이게 자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4월 달부터 1번 게이트 마필이 딱 3마리 들어왔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또 1번 게이트에서 안쪽에 처박히면 불안 요소는 있겠지만 그래도 다른 마필들이 그렇게 센 놈이 없기 때문에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2번 캡틴 골드, 자 감량 6kg에 2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따라가는 2반매 전개고, 3번 BJ 치프는 일단 등짝을 보고 잘라내고, 4번 윈드 위너도 등짝을 보고 잘라내고,
자, 여기 5번 게이트는 플라잉 챔프도 개인 대형 병력이 있어서 불안하고 그렇다 보니까 별로 없습니다. 자, 6번 판타스틱 필드가 원래는 앞에 가는 마필인데 최근에 앞에 못 가니까 모래 맞고 완전 개아리를 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이번에 김동현 기수 직전에 1번 게이트에서 진겸이가 타고 뻑이 된 마필인데 자, 진겸이가 이번에 인기마에 가서 앉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6번 게이트에 있는 판타스틱 필드가 나잡아봐라 하고 김동현이가 앞장을 간다라면 지난주 일요일날 마지막 경주에 김동현이 2000m에서 그냥 앞에 갖다 붙이고 7점 몇 배인가 그거 대가리에 붙여서 들어왔는데 뭐 그런 예측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6번 판타스틱 필드를 저는 2변의 마필로 설명을 드리겠고 그래도 뭐 김혜선 기수의 9번 미스터 키맨을 놓고 때리는 게 제일 유리한 조건이 되지 않을까. 또 여기에 우리 술 많이 잘 드시는 모준호 기수 부담 중량 늘었지만 뭐 요것도 일단 가능성은 외곽에서 따라가는 전개라면 가능성은 있는 뒷심이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대가리는 9번 미스터 키맨 놓고 과연 1번 최저배당을 때려야 될 건지 한번 고민을 해서 6번은 앞에 가면 쉽게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맞이한 2변의 마필이다.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다음 구경주로 갑니다. 서울 구경주입니다. 1400m고요. 이번 경주는 또 강백호의 현장 승부처. 자, 문세영 기수가 기승한 스마트 삭스에 부러지는 그림으로 때리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최근 두 번의 경주 출전 주기를 짧게 잡고 나온 2주 만에 나온 마필입니다. 하지만 36번을 뛴 앞말입니다. 자, 이번에는 앞선의 전개는 쉽게 풀어가야 되겠지만 쉽게 앞선의 선행을 가도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직전에 세영이가 안 갔나요? 가서 깨진 마필이죠. 자, 이번에도 불안 요소가 분명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그래서 2번 스마트 삭스가 들어오면 강백호 마권은 휴지통으로 가는데 자, 놓고 때리는 마필은 제가 9번 놓고 때릴 겁니다. 마이티센. 요 녀석은 일단은 거리를 줄여 좀 나왔고 요번에 파사로벙 뭐 그 말은 개똥말인데 그거 병합훈련으로 이끌면서 김효정이가 외곽에서 먼저 휘감기로 앞선에 갖다 붙여놓고 막판 버티기를 노리지 않을까. 또 금요일날 많은 비가 과천 경마장에 왔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주로가 모래 쓸림 현상이 안쪽으로 조금 직선 구간에 내측으로 좀 모래가 좀 두툼하게 조금 깔려 들어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훈련 상태 좋고 강백호의 구경주 현장 승부처 바로 9번 마이티센을 놓고 문세영 기수의 스마트 삭스가 부러지는 그림으로 한번 현장에서 때리는 만큼 구경주 배당 좋아하시는 분들 꼭 참여해 주시길 바라면서 다음 10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1번 에이스 K 57kg 부담 중량 늘어났고 탑티어와 병합훈련은 잘 소화를 했고요. 자, 안쪽 게이트에는 2번 스포로차도 이번에 골막과 파행기가 있어서 공백을 갖고 나왔는데 일단은 뭐 이동화 기수가 열심히 조교를 했는데 과연 될지는 뛰어봐야 되겠고 나머지 마필 8번 글로리 영광 문세영 기수 조교는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외곽에서도. 자, 하지만 이 마필도 최근에 모두 가서 깨진 데뷔 후 3번의 경주에서도 아직 입상을 못하고 있는 마필이고 자, 이번엔 앞선에 빠른 마필들이 많다라면 따라가서 마지막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은 누구냐? 바로 3번 스피닝 칸트입니다. 자, 이 마필은 캐나다산 마필이라 사실은 캐나다산 마필이 잘 뛰는 마필도 없고 뉴질랜드산도 잘 뛰는 마필은 없습니다. 하지만 9번을 뛰면서 아직까지 입상을 하지 못했고 자, 예전에도 사실은 뭐 이 마필이 1번 에이스 K와도 같이 뛰어봤던 적이 있습니다. 2월 16일 날. 자, 그때 당시에 53.5kg였는데 서로 부담 중량이 조금씩은 올라갔지만 끝걸음 여력은 남아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오히려 앞선의 마필들을 보내놓고 따라간다라면 훈련 강도를 좀 높인 3번 스피닝 칸트도 이번 경주 해볼 만한 마필이다. 맨날 뭐 우리가 빨갱이 배당만 쩔쩔매지 말고 이럴 때는 3번 스피닝 칸트 같은 거 한번 놓고 때려볼 값어치도 있다라는 겁니다. 뭐 인기마에 붙여서 2번, 뭐 1번, 2번, 9번 뭐 이런 거 다 때려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1번 놓고 때리면 다 빨갱이라 어디다 때려야 될지 모릅니다. 경마가 맨날 뭐 대가리만 들어옵니까? 현장에서 팔리는. 자, 이럴 때는 복병만 놓고 자, 강백호는 3번 스피링 칸트 훈련 강도를 높이면서 조인권이도 먹고 살아야 된다. 완전 요즘 손가락만 빨아가지고
전혀 상금을 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되든 안 되든 깝대기 벗겨서 최선을 다해보지 않을까. 3번을 2변의 마필로 설명드리면서 마지막 11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마지막 11경주도 한번 배당을 노리고 들어가는 강백호의 현장 승부처입니다. 서울은 6경주, 9경주, 11경주고요. 부산은 2경주, 4경주. 사실 뭐 17개 경주에서 5개 경주를 승부처로 하는 게 많을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예상가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11경주 안쪽에 2번 네이비 캡틴. 자, 이 말도 일단은 많은 인기를 모는데 이게 대가리 맞나 할 정도로 조교는 잘했습니다. 재충 로그인과 병합훈련시 앞서 나가는 탄력감이고, 자, 5번 벌교 베리타스도 조인권 기수 58km를 어떻게 극복을 할 거냐, 그게 문제이고, 6번 마이티 스위트도 미국산 마필인데 공백을 갖고 나왔지만 거리가 줄었기 때문에 해볼 만한 마필이고, 자, 드리마일 이번에 출전 주기가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말이 좋아졌습니다. 임다빈 기수. 하지만 외곽이고요. 자, 2번 네이비 캡틴이 과연 대가리가 맞나? 이게 부러져야 배당이 나오는데,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는 2번을 뒤로 하고 갑니다. 자, 그래서 어차피 이번 경주는 5번 벌교 베리타스 직전 경주에 출발이 늦어지면서 삽질을 하고 말았는데 58km라 하더라도 레이팅 65점에 3착만 해도 승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훈련만큼은 제대로 만들고 나왔다. 레이팅이 58점이라는 거는 출전마 중에서 여기서 제일 세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레이팅 점수가 이 마필의 능력을 비교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자, 5번 별거 베리타스 놓고 현장에서 마지막 끝장 승부처. 5번 2번은 아마 안 때릴 겁니다. 제가 5번 2번은 설령 들어온다 하더라도 저배당이기 때문에 잘라내고 나머지 넉넉한 직전에 사연이 많았던 복병권 마필로 서울 11경주 현장 승부처로 공략을 하는 만큼 많은 참여와 응원도 부탁드리면서 5월 18일 일요경마, 대상경주 2개가 있는데요. 뭐 전체적으로 보면 부산도 사실은 믿을 만한 기수가 없고 서울도 경주로 파악이 좀 꼼꼼해야 하게 하셔야 될 일요경마입니다. 자, 경마가 어렵고 힘들 때 강백호의 현장 음성과 문자도 좀 많은 부탁을 드리면서 마장에 나가시는 우리 마우님들 5월 18일 일요경마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강백호는 또 다음 방송을 통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